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의 상승이 특히 그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이 3.69% 이렇게 상승을 했죠. 놀라운 상승이죠. 테슬라가 거의 20% 가까이 18.77% 상승을 했고 또 시가총액이 큰 애플도 4%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좀 보합권이었고 S&P 500도 1.42%나 오르는 그런 기염을 폭등이죠. 폭등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46으로 해서 조금 내려앉기는 했지만 뭐 이걸 보고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 있죠.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고 시장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한테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런 현상을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의미 없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요. 근데 어제 간밤에 뉴욕 시장은 마치 그런 거였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사실은 그 뉴욕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런 걸 알고는 있지만 상승으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상승으로 출발할 때가 2980포인트 근처에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출발 직후에는 3000을 잠깐 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장 끝날 무렵에 조금 좀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기는 했지만 뭐 그냥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제보다 더 시장이 조금씩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 하루였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안 움직였던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뭐 카카오, 네이버 또 2차전지 관련된 뭐 LG화학 뭐 SDI는 뭐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뭐 이것들이 이제 장중에 상승을 뭐 보이고 뭐 이랬는데 과연 이것들의 지속적인 상승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가 있느냐, 지속적인 상승을 이거는 이제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간밤에 뉴욕 시장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런 이제 소위 기술적으로 분류되는 성장주로 분류되는 이쪽이 이렇게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오늘 이제 지수가 더 가라앉게 된 이유를 굳이 들자면 그동안에 이제 반대로 상승해 오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군에 있는 그런 종목들조차도 오늘은 이제 하락을 해서 뉴욕 시장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상승으로 돌리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재미난 거는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11억밖에 안 팔았어요. 111억. 굉장히 조금 팔았죠. 네. 그런데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4,056억을 팔았는데 그 중에 뭐 금융투자는 780억 정도인데 연기금이 오늘 2,634억. 참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 지수에. 예. 그 개인은 오늘 뭐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판에 조금 이제 그 파는 거를 사는 거를 멈췄습니다만은 개인도 4,078억 순매수하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거를 여실히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특히 내일 이제 그 동시만기가 있으니까 시장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083억을 팔았고 개인은 1,578억을 샀고 기관은 457억을 팔고 이렇게 됐고 환율은 오늘 다시 2원 40전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 뭐 댓글에도 쓰시고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아, 근데 왜 미국은 성장주가 올랐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 우리 시장도 오늘 뭐 상승 흉내는 냈죠. 근데 미국 시장의 그 뭐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의 상승했던 그 배경 자체가 길쭉 반등 이외에는 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다른 주변 국가보다 왜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 시장이 빌빌거리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금년 들어오면서 조금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조금 더 달렸죠.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은 이제 시총 1, 2위를 차지하는 뭐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못 올랐고 하락을 하니까 그 영향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꼭 그 미국 시장에서 떨어진 것만 따라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근데 이제 그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장을 지나가면서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런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작은 움직임에 현혹되면 안 된다. 지금 이게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잘 지키셨는지 저는 이제 뭐 100만 개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지키셨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귀에 못이 박게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매매를 보면 알지만 개인들이 오늘 사기는 샀지만 굉장히 조심하는 4천억 조금 넘게 순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걸로 봐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아, 이 시장이 약간 이렇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면 매도도 보면 크지가 않아요. 연기금 빼고요. 연기금은 뭐 거의 뭐 매도 창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마치 폭풍경야 같아요. 내일 그 동시만기를 앞두고 굉장히 장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빵 나가기 전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불안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매도 누적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내일 주가가 빠지는 쪽이 자기네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 가지고 뭐 주식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나라 주시장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하고 조금 주변에 아시아 국가들하고 조금 편차지만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내일 만기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걸 조금 긴 느낌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이제 비관적으로 시장을 자꾸 보는데 제가 어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공포. 공포를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공포스러운 얘기만 하면은 그냥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원래 주시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시장은 멘탈이 70%, 그 다음에 나머지가 30% 거의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까지 간다, 뭐 이런 예측이 뭐 막 자꾸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험이 짧은 분일수록 더 위축되고 무섭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뭐냐면 시중에 자금이 많아요. 시중에 자금도 많고 증시 안에도 자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락폭이 생각보다 깊어지면 그럼 굉장히 빠르게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 얘기처럼 이게 뭐 그냥 내리꼰져 갖고 주가가 뭐 형편없이 그렇게는 잘
용인 안 할 것이다, 시장이. 그게 이제 한 가지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이제 끝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IPO하는 청약 관계, 이게 이제 지금 예측컨대 1275대 1, 역대 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 뭐 이틀 동안 전 가족이 이렇게 뉴스에 보면 전 가족이 동원돼서 막 그 6개 해당되는 증권사 이렇게 다니면서 수십 개 계좌를 만들고 돈도 막 빌려와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이게 균등 분할 배정 물량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청약이 많아지면 이거 추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 배정 한 주 받는 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이제 마감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첫날 따상이 되면 한 주당 한 10만 4천 원을 이익을 갖게 돼요. 한 주당. 그런데 뭐 장에서 20만 원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이게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틀 동안 온 가족이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균등 분할 배정 물량이 막 유리한 회사로 막 이렇게 가느라고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청약 열기 같이 이렇게 나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저는 되게 가슴 아파요. 그 뭐 제 나름대로 뭐 이게 투자하는, 이거는 좋은 거죠. 청약해서 투자하는 건.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여기에 또 자금을 빌려주는 자금도 있다 그래요. 그런 성격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주식 시장만 노린 자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반증이 되죠. 이게 뭐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청약을 위해서. 근데 뭐 여러분 아시지만 하여튼 특히 이 최근에 2030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빚내서 투자한다, 그리고 막 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 훈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리고 뭐 어차피 자산 투자에서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 거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은,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레버리지를 익혀서 불법도 아닌데 뭐 신용 쓰고 뭐 이런 게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문제는 뭐냐면, 뭐 그렇게 하면 비투하면 한 방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상황이 끌고 온 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게 이제 저같이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죠.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또 청약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그렇게, 그러니까 뭐 LH 사건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데서 이제 조바심이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 주식 투자는 분명한 건, 너무 조바심을 내면은 투자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여러분이 이제 갖고 계셔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증시에도 자금이 많고, 또 증시 주변에도 항상 떨어지면 증시로 올 자금이 많다는 건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한테는 위안이고, 그러니까 시장을 몹시 나쁘게 보는 분들 시각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깊이도 깊이지만 길게 너무 끌고 가면 이 여러분들이 지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거 저는 이제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느낌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요새 얼마나 힘드신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그래도 뭐 기댈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조정권에 들어온 거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쉽게 끝날 조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 근데 이게 그래요. 이게 같이 여러 명이 이렇게 다 있는 거고 여러 명이 참는 거니까 뭐 나 혼자 이렇게 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 보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조정기가 끝나면 반드시 시장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97일이 힘들고 3일이 좋은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3일 동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3일 동안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요? 97일 동안을 준비를 잘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요새 이제 자꾸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두 가지 이 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진짜 바닥에다 파는 거예요. 아씨, 나 이제 안 해. 뭐 이러고선 못 기다리겠어. 이러고선 이제 파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뭐 주식 투자를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일본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반가해야지, 그 복구한다 이래갖고 이게 바닥도 아닌데 자꾸 사는 거예요. 자꾸 물을 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길게 가는 조정기에 너무 일찍 물을 타놓으면 이 물탄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지치긴 마찬가지.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말씀을 드려야지 되지만 현실이니까 오늘도 이제 채권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복잡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Supplementary Leverage Rate, 이렇게 해서 SLR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총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은행에, 미국의 은행에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2008년도인가요? 금융위기 왔을 때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금융기관 은행들이 채권을 사면 자기네 그 자산 있잖아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총 채권을 사면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데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밑에 분모가 이제 총 채권, 총 자산 이렇게 산 채권이고 위에가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은행 사이즈에 맞춰서 5%, 3%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줬단 말입니다. 이거를 정해줬어요. 이걸 맞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채권을 사면 분모 커지니까 분자도 늘려야 되잖아요. 그 비율을 맞추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팔아야 되니까 미국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SLR 이거를 유예시켜 준 거예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거. 그래, 그럼 잠깐 동안 3%고 5%고 그거 안 지켜도 되니까 유예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오다가 이게 이제 종료되는 게 이달 말이에요. 그러면 이달 말에 종료되면 얘네들이 다시 이걸 5% 3%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채권을 팔든지 자기 자본을 늘리든지. 그죠? 분모 분자 양쪽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 자본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FDIC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 같은 겁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거기 뭐 수장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연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 유예를 3월 말로 종료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대형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본을 늘릴 수는 없고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채권 파는 거죠. 그죠? 그럼 채권을 팔면 채권 값이 떨어지죠. 그러면 금리는 반대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또 채권값 상승에 또 그러니까 유동성 말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뭐 계속 미국에서 추가적인 이제 채권 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그 미국 채권을 누가 사가냐? 뭐 중국, 일본, 유럽의 다른 나라 이런 데서 이제 미국 채권을 이제 입찰해서 사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본 금융기관들은 3월 말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결산월에 뭘 이걸 가서 미국채 적극적으로 사고 뭐 이런 거 좀 못하는 시기고, 두 번째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 국채 팔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이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뭐 미국 국채를 그렇게 살 것 같지도 않고, 유럽은 또 지코가 석자인데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금리는 또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빡빡하게 지금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조정 길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이제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말씀 듣고 여기서 이제 속으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날씨를 말하면 장마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반짝 해놨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니 장마가 끝났는지 확인하자는 거죠. 그게 훨씬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이 자리 잡고 몸져 누워버렸어요. 오늘 상황을 딱 보니까 상황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기술적으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나쁘죠, 나쁜데 막 급격하게 하락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몸져 누워버렸단 말이에요. 병상을 잡고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운 김에 여기서 좀 쉬어가자 이거예요. 여기서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영양제 맞고 좀 있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자꾸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좋다. 그러니까 당분간 시장은 힘들어질 움직임을 보일 거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이미 드렸어요. 작년 9월, 10월에 우리 2달 동안 고생했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미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로 언제 끝납니까? 형준이 이거 조정, 그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느낌엔 작년이 2달이었는데 그거보단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요? 1월 11일? 그때 한번 거기서부터 조정이 왔다고 해서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충 뭐가 나올 거고, 왜 제가 자꾸 실적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이런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그래도 실적이 없는 거 있잖아요. 실적이 없어. 실적도 별별 없는데 그동안 그냥 올랐어. 이런 애들은 그냥 쳐내고, 실적이 있다. 이러면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그게 산업군이 됐건 무슨 희망군이 됐건 성장주건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실적이 없으면 이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를 용인하면서도 이 시장을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땡기면 가요. 그럴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뭐냐? 실적이에요. 그럼 대충 여러분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까지 쉬는구나, 장이. 그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참지 못하고 조바심 나니까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파평윤씨 관련주 뭐 이런 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저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운 김에 좀 쉬어가자. 그런 생각으로 느긋하게 좀 가지시고, 힘들지만 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안 팔면 손해 아닌데 뭘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느긋하게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실적이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는가는 항상 확인해야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개일이라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